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경험담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댓글 중에 승무원을 꿈꾸게 된 계기 그리고 면접서를 풀어주세요 라는 댓글을 봤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면접도 없고 막막하고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의 경험담이 나중에 다가올 면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사실 저도 몇 번을 떨어지고 난 뒤에 입사한 회사여서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라는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승무원을 꿈꾸게 된 계기. 첫 번째,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방학 때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가 혼자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승무원분들이 혼자 있는 저를 보고 진짜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 예쁜 미소, 상냥한 말투, 모든 게 막 제 어린 눈에는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승무원은 정말 예쁘고 멋지다, 이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엄마의 속삭임.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승무원이 된 게 저희 어머니의 큰 그림이 있지 않았나, 살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여행을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아무튼 제가 중학교 때쯤인가 그때부터 에미레이츠 항공에 대해 얘기해 주셨어요. 이 항공사는 중동 두바이에 있는 회사인데 정말 좋고, 승무원의 복지는 이렇고, 나중에 너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고, 언제 이렇게 살아보겠니? 이렇게 아주 종종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승무원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엄마도 옆에서 이렇게 자꾸 정보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도 자연스럽게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항공사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찾아보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싱가포르항공, 하와이항공, 정말 여기저기 검색을 다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머릿속에 쭉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때가 저의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할 때죠. 바로 고등학교 때. 이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기 자신의 꿈을 고민하고 정하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대학을 갈까 고민하고, 저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죠. 나의 20대를 어떻게 보낼까? 무엇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볼 것인가?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승무원은 나이 제한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언제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먼 훗날에 그때 왜 내가 이 직업에 도전하지 않았지? 이런 후회하기가 싫어서 확실히 그때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 승무원이 돼야겠다. 승무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진로를 저는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공부했어요. 대학교에 가서 뭘 공부해볼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승무원 면접을 봤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승무원이 안 될 수도 있으니 플랜 B를 위해서 다른 걸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마케팅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면접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 같은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면접을 정말 여러 군데 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본 항공사들을 한번 읊어볼게요. 먼저 싱가포르항공, 실크에어, 스콧, 대한항공, 에미레이츠 5번. 에미레이츠는 5번 봤어요. 그리고 피네어까지 봤습니다. 이 항공사들 중에서 제가 2군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에미레이츠와 그리고 다른 한 곳의 썰은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또 들려드릴게요.
에미레이츠 면접을 5번이나 봐서 이거에 대해 할 말이 아주 많아요. 먼저 첫 번째 면접. 이때는 제가 싱가포르에 거주 중이었고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한국 나이로 22살이었는데 제가 생일이 늦어가지고 만으로 20살이었어요. 만 21살이 안 됐지만 그냥 무작정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번 면접을 보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면접장이 아니었어요. 이력서를 내기 위해 앉아있는데 주변이 정말 시끄럽고 서로 이야기하고 막 정보도 주고받고 아, 이런 분위기다니 신기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와서 이제 이력서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 생년월일을 보시고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 우리 만 21살부터 입사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시길래 아, 알고 있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와본 거야. 그래서 그 면접관님이 아, 그래, 와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생일이 지나면 꼭 다시 도전해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가본 거에 정말 만족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첫 번째 탈락을 맞이했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생 비자가 이제 끝이 나고 싱가포르에 더 이상 지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3개월 안에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은 에미레이츠 면접 기회가 많지 않으니 일단 싱가포르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해외에서 계속 도전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항공사 중에서 한 군데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자리를 찾은 거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부터 에미레이츠 면접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면접, 제 오픈 날짜에 마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오픈데이 면접이 뜬 거예요. 그래서 동기 언니랑 한번 우리도 에미레이츠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쿠알라룸푸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랑 저랑 돈을 아끼겠다고 오밤중에 밤 12시에 출발하는 야간 버스를 타고 쿠알라룸푸르에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몸이 힘들었는지 막 피부도 난리 나고 화장을 했는데도 얼굴에 여드름이랑 피곤함이랑 아주 피곤에 쪄들어 있는 얼굴이었죠. 오픈데이니 제 이력서를 면접관한테 전해주는 짧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는 정말 빨리 지나가서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는 땡! 그냥 바로 떨어졌어요. 이력서조차도 붙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면접. 이때는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싱가포르에서 인비테이션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일단 인비테이션을 받았다는 건 제 이력서가 합격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디스커션 2차 면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의 첫 토론은 망했어요. 제가 다른 회사 면접을 볼 때는 질문을 받고 답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해봤지만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과 갑자기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떨고 제가 말을 하는데도 떨림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토론 면접을 보면서 아, 나 너무 못한다. 100% 떨어진다.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면접도 땡! 자, 네 번째 면접.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또 떨어졌죠? 싱가포르에 이제 다시 오픈데이가 열려가지고 또 이력서를 들고 갑니다. 근데 이력서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슬펐어요. 비행도 한 1년 반 정도 했었고 면접 연습도 혼자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떨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회가 안 오니까 좀 뭐가 문제인 것인가. 그래서 좀 스스로한테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면접. 이때 비행을 시작한 지 딱 한 2년쯤 됐을 거예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딱 면접이 떴어요. 그래서
그때 비행 스케줄이 앞뒤로 다 있어가지고 비행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바로 날아가야 되고, 만약에 디스커션에 합격이 된다면 그 면접을 보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서 다시 저는 일을 하러 또 비행을 하러 또 바로 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바로 비행기 표를 끊고 쿠알라룸푸르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떠났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죠. 아, 이번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또 떨어지면 에미레이츠는 내가 일할 곳이 아닌가 보다. 그냥 포기하자. 지금 일하는 곳에서 잘하고 있으니 그냥 열심히 여기 다니자. 떨어지면 그냥 여기에 뼈를 묻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다 내려놓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마음을 비우니까 면접장에 도착을 했는데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줄을 쓸 때도 외국인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애랑 걔가 인도애였나? 아무튼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기다렸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관이 제 이력서를 한번 보고 제 얼굴을 봤어요. 제가 태권도를 했다고 거기 써놨었거든요. 면접관이 너가 태권도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길래 나 검은지야. 되게 놀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 태권도 다 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지? 좀 관심 있어 하는데 라고 제 스스로 약간 뿌듯해 하면서 다시 대기하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라나 하고 돌아가는 비행기 표나 알아보자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종이가 문 밖에 붙여졌습니다. 근데 뭐야? 제 번호가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119번이었는데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119번. 그때 그 면접 후기도 이렇게 다이어리에 막 다 써놓고, 이 119는 저의 구원 넘버, 럭키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급하게 바로 옆에 있는 호텔에 숙소를 잡고 급 호캉스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갔죠. 첫 번째 디스커션은 15명 정도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각자 카드 뽑기를 했어요. 이게 직업 카드였는데 저는 농부라고 적혀져 있는 카드를 뽑았습니다. 이 직업이 가져야 할 필수 요소? 그런 걸 말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농부이신데 항상 말씀하시길 부지런하고 계획을 잘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셨다. 예를 들어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데 이 계절에 맞춰서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수확을 알맞은 시기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짜고 그거에 맞춰 이행하는 게 농부의 필수 요소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엄청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이렇게 적당히 말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떨었던 사람들을 지목해서 한 번 더 말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날은 제가 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떨지 않고 말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다행히 첫 번째 토론 면접을 패스를 했죠. 근데 디스커션이 또 있대요. 그래서 두 번째 디스커션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10명 정도 둥글게 앉아서 이제 긴 문단을 하나 읽고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 토론해서 답을 정해서 면접관한테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호텔이 오버부킹을 해서 방이 딱 2개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팀이 지금 부킹을 해서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딱 2팀에게만 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에게 어떻게 서비스 리커버리를 해줄 것인지 제가 전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손님들 중에서는 그 도시의 시장, 아이가 있는 가족, 신혼부부, 건너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하룻밤 묵는 손님,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 슈퍼스타도 있었고 비즈니스를 하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팁! 저는 이 문제를 알고 갔어요. 제가 외국 애들이 적어놓은 에미레이츠 면접 후기를 구글에서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면접 문제들을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항상 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미레이츠 면접을 보게 된다면 구글에서 외국 친구들이 면접 본 면접 후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디스커션이 시작되고 저희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뭐 도시의 시장과 연예인에게 방을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호텔에 묵는다고 소문이 나면 뭐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어떤 사람은 신혼부부를 꼭 재워야 된다, 그들의 스페셜한 데이를 망칠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도 얘기한 친구도 있었고, 저는 아이가 있는 가족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묵는 손님을 재워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다른 호텔로 이동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 부분은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고, 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손님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온 건데 이 병원을 가기 위해 우리 호텔을 찾아준 이 병원에 꼭 가기 위해서 온 건데 다른 호텔로 옮기라는 거는 아픈 손님에게는 좀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10명이서 열심히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디스커션을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디스커션 망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의 정적이 있을 때 이 친구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모두 다 말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디스커션이 끝나고 또다시 저희는 문 밖에서 대기를 하였고, 저의 럭키 넘버 119도 딱 붙여져 있었어요. 다음 라운드는 영어 시험. 제가 이 단계까지 처음 와봐서 너무 어리둥절했는데 일단 영어 시험을 보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어 시험은 토익 정도의 레벨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몇 점을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합격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3명인가 4명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은 남아서 파이널 면접 날짜를 정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로 돌아가서 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파이널 면접이 총 5일간 이루어졌는데 저는 마지막 날짜로 선택하고 바로 공항으로 달려갔죠. 빨리 싱가포르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4일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서류도 준비하고 전신사진 찍고 비행도 가고 파이널 면접 준비도 하고 그렇게 4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파이널 면접. 뚜둥. 또 비행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로 날아갔죠. 제 시간이 딱 되니까 이제 면접관이 나와서 저를 반겨줬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1대1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면접관님은 정말 친절했고 저를 위해 물도 떠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너가 이제부터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러니 물도 편하게 마셔가면서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저희는 작은 테이블에 서로 마주 앉아서 앉게 되었고, 면접관이 말하길 자기가 질문을 하고 너가 대답을 할 때 내가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뭐 노트북에 너가 한 대답을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너를 보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한 질문에 대답만 잘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력서를 토대로 질문이 시작되었는데 역시나 저의 태권도 알바 경력을 보고 되게 관심 있어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말해드렸죠. 태권도 4단이고 검정띠 중에서도 레벨 4다. 아주 자신있게 말했죠. 면접관이 되게 놀라했어요. 정말 블랙벨트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뭐 2년 동안 일을 했고 뭐 3살부터 성인반까지 가르쳤다. 뭐 거기서 힘든 점은 없었어? 물어보길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 가르쳐야 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티칭 스타일을 바꿔야 하고 그런 점이 처음에는 좀 어려웠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해외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고, 저는 싱가포르에 살았던 걸 이야기했었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고 제 룸메이트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었고, 그래서 면접관은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막 너 정말 용감하다 막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일하고 있던 항공사에 대해서 질문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질문. 너가 팀으로 일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말도 하지 않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너는 그 팀원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비행을 시작하고 그 크루의 상태를 계속 지켜보겠다. 개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 말하기 싫을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서비스가 끝나고 우리가 쉬는 시간이 오면 그때 살짝 말을 꺼내보겠다. 혹시 무슨 일 있니? 내가 들어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말하고 싶으면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래도 그 크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봐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본 크루에게 자기의 개인사를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재촉하지 않고
커피나 차, 뭐 따뜻한 음료랑 달달한 디저트도 챙겨주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해줄 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이 친구가 말을 꺼내게 된다면 정말 잘 들어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응급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지. 그래서 혹시 나중에 손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라고 물어봐서 회사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뭐 너의 빠른 대처에 고맙다 라는 메일은 왔으나 승객에 대한 정보는 제가 받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제가 중국어를 HSK 4급까지 땄었는데 이거를 이력서에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중국어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디클레어 할 만큼 할 수 있는지. 여기서 디클레어라는 거는 제가 에미레이츠에 입사했을 때 중국어를 디클레어 하면 제 이름 옆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죠. 뭐 기내에서 메뉴 질문이나 뭐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지만 메디컬과 기내 방송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중국어 실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뭐 궁금한 거 있니? 나한테 질문할 거 있니? 그러길래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미레이츠에 대해 맨날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궁금한 건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다른 질문도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면접이 끝나고 시간을 보니까 50분 동안 1대1 면접을 봤더라고요. 제가 파이널 면접을 보고 느낀 점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아놓은 회사이니 이런 세계 각국 팀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물어보셨고 질문은 이력서 토대로 하였고 꼬리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계속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꼬리 질문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면접을 보러 가면 꼬리 질문의 한계점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꾸밈 없이 이야기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고, 제가 이때의 면접을 보고 느꼈던 건데 뒤돌아보면 정말 부족했었구나 내가 라는 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솔직히 갓 졸업하고 경력도 없는 사람인데 누가 뽑아주겠어요. 이 회사를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크루들이 엄청 많아요. 제 룸메이트는 실험실에서 일하다가 거기가 너무 답답해서 젊을 때 여기에 갇혀있긴 싫다 해서 에미레이츠 면접을 봤대요. 제 동기 중에는 베이비시터로 일하다가 온 친구도 있고, 또 같이 비행하는데 법적 종사자였던 친구도 에미레이츠에 조인해서 크루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도 봤었고, 그런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지금 현재 면접도 없고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활용해서 이력서를 더 다채롭고 화려하게 채우신다면 면접관이 더 관심 있게 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면접 썰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힘내시고, 또 저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질문 모아서 또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면접 경험설은 여기까지고 안녕.